자, 안녕하세요. 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초고 이제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지 방향성을 좀 체크해 드리면서 오늘 또 꿀팁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목차고요. 아무래도 1번 내신 5등급제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앞에서 설명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바쁘시니까 제가 여기는 좀 빠르게 스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수업하고 달려와서 약간 좀 숨이 차는데 한숨 한 번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되네요. 자, 보통 제가 긴장을 안 하는데 어머님들이 더 긴장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변화하는 내신 트렌드. 고청고가 어떻게 내신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약간 부끄럽지만 정면 영어가 답이요. 그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회사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편입 교수로도 일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식회사 메가스터디에서 강남에서 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건 메가스터디 내부에서도 강의 겸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리력까지 입증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해를 되게 강조하는 스타일인데 영어에서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펜도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는 어머니들 쓰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이해라는 건 결국은 이제 Y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설명할 때 Y를 되게 강조하는데, 자, Y가 왜 중요한지는 이따 같이 또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치면은 이것저것 활동도 많이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 등급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설명을 들었을 텐데, 저는 좀 약간 다른 시선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기존의 9등급에서 아이들이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와, 꿀이다, 이제 1등급 들어가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팩트긴 하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1등급이 맞기 쉬워졌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1등급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나 인서울학교에 들어가려면 1등급,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교, 이제 지방 거점 국립으로 가려면 마지노선이 2등급이 돼야 되는데, 이 개편 5등급제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못 들어간다. 자, 그러면 내신에서 경쟁력을 엄청나게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은 보통 2학년 중순에 수시로, 정시로 돌아가는데, 자, 내신에서 경쟁력을 잃는 친구들이 정시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냐면 내신에서 지문 30개를 제대로 커버를 못했던 아이들이 수능 영어를 읽어나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2등급 맞는 게 쉬워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쉬워진 등급을 못 받으면 더 큰일이다. 이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고청고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PPT가 약간 부모님들 PPT랑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PPT 내용을 얼추 외워서, 자, 여기 위에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뭐냐면 수능 유형 탈피죠. 자, 우리가 내신은요 당연히 수능 유형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고청고 스타일은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빈칸 넣기 나오고요, 문장 삽입 나오고요, 어법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고청고 선생님들만의 되게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네가 정말로 독해를 잘하는 거야? 학원빨이 아니고 네가 정말로 제대로 영어를 읽어나갈 수 있어? 독해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세부 내용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력이라는 게 사람들의 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A시를 7개를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기술이 진짜 평등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그 사례를 찾아야 되는데, 이 A시는 제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아이들이 직접 시험장에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거 맞죠? 네, 이쪽 페이지가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밀려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등급이 밀려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성실은 합니다. 모두 다 성실은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노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모두 다 성실한데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실 플러스 전략이 필요한데 중학교 때 본인이 잘했던 스타일을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고총고 아이들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고총고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후배들한테 쌤이 설명할 건데 너네 뭐 강조하고 싶어? 딱 한 명 빼고 다 똑같은 말 했어요. 무슨 말일게요? 정말 한 명은 당구 열심히 치고 싶어요. 그 소리 했고 제가 그놈 이 새끼 지훈이 나머지 아이들이 소름 돋게 다 똑같은 말 했어요. 무슨 말일게요? 선생님 선행하고 올걸요. 다 이 말 했어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정말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한 명 빼고 전원 아이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선행할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주도 학습한다고 본인 나름대로 이것저것 인강도 들어보고 혼자서 공부도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숄트컷, 단기간의 길을 제시하고요. 그 길 따라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건데 아니 왜 주어진 길, 이미 음식을 맛있게 차려두고 해물찜, 갈비탕, 나물도 다 볶아서 입에다 넣어주는데 왜 그걸 안 먹고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냐고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제가 꼭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학원에 늦게 오면은 아이들이 뭐 하고 왔어? 왜 이것도 아직도 모르지? 왜 아직도 사회봉사가 학습이 안 돼 있지?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말해요. 자기주도 학습했어요. 근데 더 멘토라는 되게 유명한 그 공부법에 관련된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이게 자기주도 관련 학습 책이거든요. 한때 정말 베스트셀러로서 유명했던 책인데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해서 말하는 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학원이 필요한지 직접 탐색해서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요. 자기 방치 학습이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몰아간다는 건 저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뭘 알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무 길도 모르는데 수능이라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천일 안에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정해진 길만 따라가도 그거 소화하기도 바쁜데 아이들이 직접 길을 탐색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짜 물론 공부를 너무 잘하면 자기주도 학습해도 되죠.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다 열심히 해요.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아시죠? 한 문제 틀리면 석차가 이제 2등이고요. 여기서 한 문제 더 틀리면 25등, 한 문제 더 틀리면 46등, 여기서 한 문제 더 틀리잖아요. 66등까지 내려가죠. 88점 났잖아요. 석차가 140등까지 갑니다. 실제 고총고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총고 시험이 어느 정도냐 도대체, 고총고 시험이 얼마나 어렵냐? 자, 보시면 평균이 71점입니다. 자, 고등학교 시험이 평균이 70점이라는 건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네,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할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15.4점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학생들의 점수가 다양하다는 거죠. 20점을 맞은 학생도 있고 100점을 맞은 학생도 있고 30점을 맞은 학생도 있고. 자, 보시면 평균이 71점에 표준 편차가 15.4점이다. 결론은 문제는 충분히 풀만하다. 충분히 공부하면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1등급 맞는 거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면 누구나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스타일이 고총고인데 보시면 D등급과 2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50%에 육박하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상위권은 모든 점수를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하위권이고 중산층이 있어요? 없어요? 중산층이? 없죠. 지금 중위권이 아예 없습니다. 점수 좋죠. 기존에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1등급 다 쓸어가고요. 기존에 학습이 안 됐던 친구들이 그대로 D등급과 2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략 없이 암기로 중학교 스타일로 공부한 친구들이 결국은 D로 2로 빠져버리고요. 더 이상 추격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고총고 스타일 이런 거 알았다. 오케이, 고총고는 공부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인 거 알았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 암기만으로 나올 수 있는 점수는 한정돼 있고요.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오케이, 사고력이 뭔데? 보통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잖아요. 오케이, 수학 사고력? 그게 뭔데? 수능 사고력? 그게 뭔데? 영어에서 사고력이라는 건 글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읽는 두 가지 구조, 그리고 선지, 구성, 사요소, 이거를 수능 마인드라고 부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집어놨죠. 이거를 통해서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 힘을 먼저 기르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내신기 암기해야 되죠. 근데 이 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암기를 잘할 수 있냐 없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실제로 부모님들이 리딩 스킬도 많이 하세요. 저한테 리딩 스킬도 많이 물어보세요. 쌤 리딩 스킬 가르쳐 주시나요? 당연히 가르쳐 드리죠. 당연히 가르쳐 드리죠. 근데 리딩 스킬을 통해서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쳐. 오케이. 리딩 스킬, 인트로덕션, however 구조야. 가운데 주제문이 있는 거 알았어. 근데 주제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제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필요하겠죠? 신텍스, 주어동사 찾아서 문장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어동사 다 찾았어. 근데 어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휘도 어떻게 나오는지 공부해야 되죠. 근데 리딩 스킬, 문장 구조, 어휘까지 다 했는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배경 지식도 물어보세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영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철학의 배경 지식, 과학의 배경 지식이 있거든요. 50가지뿐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학습하셔야죠.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영어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사고력이라는 게 애매한 창의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일관적인 틀입니다. 자, 그럼 보통 영어를 잘 가르치시는 쌤들은 이 네 가지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얼추 저랑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 선수만 잠깐만 드릴게요. 여기서 이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영어 점수가 안 나와요. 제가 중학교 때는 영어를 좀 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영어를 안 틀려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오니까 영어를 많이 틀려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너 진짜 개털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10명 중에 5명은 개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영어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인플레이션 점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너도 나도 영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팩트는요, 영어를 잘해본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테리우스 보카의 실제 발제본인데요. 저기 뒤에 교재 제가 쫙 깔아놨거든요. 제가 어떤 교재 쓰시는지 일단 절대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다 파는 교재여서 이거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약속에 장난이고. 자, 이게 아이들이 제 교재 어인데, 자, humane account for accident. 다 알만한 단어 같잖아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야, humane이 뭐야? 다 인간 이러고 있어요. account는요, 계좌라고 알고 있죠. 물론 계좌 맞죠. 근데 수능에서는요, 계좌를 보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 수능에서는 설명하다 이유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어디가 어떻게 나온지를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어카운트 계좌, 어카운트 계좌, 어카운트 계좌. 시험장에서 어카운트 계좌로 안 써요. 그럼 틀리는 겁니다. 자, 어머니도 아마 아버님들도 영어 다 잘하실 텐데 for accident라는 풀이요? 아마 가난한 사고. 이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고가 아니라 끔찍한 사고입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요, 전공자한테 영어를 못 배우다 보니까 맨날 직통직행만 하고 있어. 그래서 가난한 사고? 왜 가난하지? 돈 이야기 아닌데 이거보다. 다 틀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자꾸 영어를 한국식 논리로 대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자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영어다운 영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판을 말씀드렸죠. Why가 중요하다. 저는 Why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1시간만 들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은 중학교 3학년 본인이 다니고 있는 작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억지로 저한테 끌려오거든요. 야, 저 여름생 잘하는데 너가 3번만 들어. 아이들이 얼굴이 다 물상이 돼요. 나 다니던 학원 좋은데 왜 여기 왔을까? 근데 제 수업 한 번 들으면 다 웃으면서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Why를 배우니까 뭐야 이게 이거였어? 이게 이렇게 쉬워? 1시간이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I surprise no one.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리 보통 아이들 해석해라 그러면 약간 좀 땀나죠. 보시면 내가 놀란 거니까 놀람을 준 겁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내가 놀랐는데 아무도 없다. 주독치게 이상하게 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것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내가 놀라게 되면요, 화살표가 앞으로 가죠. 이거는 자동사의 개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놀라게 하면 화살표가 뒤로 가죠. 타동사의 개념입니다. 아마 보통 학생들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 있으면 타동사 이렇게 배우셨죠. 하지만 영어의 본질은요, 문장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입니다. 이게 영어의 가장 기본 본질이에요. 그래서 해커스 같은 데서 회화 일파생들은요, 자동사, 타동사 8시간씩 가르쳐요. 왜? 영어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가 영어의 가장 기본인데 여기 자체 기본을 무시하니까 세상에 아이들 이거 해석을요, 다 나는 놀랐는데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쌤 뭐예요? 이러고 있어요. 참고로 나는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잠깐 들어도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죠? 어떻습니까? 어휘, 그 다음에 문장의 확장의 영역을 모르는데 제대로 된 토대가 안 갖춰져 있는데 제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상무각이라고 하나요?
제대로 쌓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고총고에서는 내신을 정말 지금 잘 해놨거든요. 아이들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고총고 내신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내신 때 어떻게 설명하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확실한 영어를 읽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토대를 만들지 않고 자기 하던 대로 그대로 중학교 스타일로 공부한다? 그럼 D에서 2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의 트렌드를 앞서주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몰라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더 좋은 길이 뭔지. 그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고총고 시험인데 원문이고 여기가 변형문이 있는데, 고총고가 스타일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원문을 변형시키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 중에서 킬러 문항이 5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총고 적중인데, 적중. 아니, 이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애초에 선생님들이 완전히 만들어낸 지문입니다. 지문 자체를 제가 적중시킬 수 없죠. 하지만 부정어구 뒤에 도치되는 표현은 제가 아이들 달달달 훈련시켰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부모님들은 보이실 거예요. 문제 253번. 내 문제 1000개 넘게 푸니까요. 자, 똑같은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적중이라는 게 제가 이거 가르쳤다, 그게 적중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문제를 풀게 하면 그게 적중입니다. 저는 다시요. 제가 선생님 다시요. 제가 도치를 가르쳐서 적중,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문제를 풀게 하면 그게 적중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고총고 시험 적중이 25문제 중에 24문제를 지켰어요. 똑같은 문제를. 한 문제 빼고 그대로 다 했죠. 근데 어떤 학생들이 쌤 때문에 다 맞았어요. 쌤이 적중 100%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 한 문제 적중 못 시켰어. 그죠? 한 문제는 못 했는데 풀 수 있잖아요. 근데 24개면 되게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 안 싫은 건요, 제가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그런 건요 유치해서 그냥 안 넣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적중시켰던 내용이고요. 아마 보통 쌤들은 이렇게 본인의 포부를 밝힐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떤 수업을 하는지는 이쪽에 한번 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번만 보시면요, 제가 여기 이쪽 영문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들 제가 1시간 만에 생각을 돌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Y는 똑같거든요. 자, 저는요, 영어로만 아이들을 영어로만 아이들을 건동원 경희대를 보내는 편입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영어만으로 아이들을 인서울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영어의 본질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들어보시면 도대체 영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판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18일이 수요일만, 네, 그 수요일이죠. 이게 제가 PPT 이게 제가 수정본을 드렸는데, 이게 수요일 날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 수강 후기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우리 지훈이 어머님이랑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여기 맞아요. 가르쳐 주신 거에서 다 나왔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쌤 되게 바쁘시고 잘하시니까 우리 아이 신경 안 써주실 것 같다. 아닙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수업하는지 다 말씀드리고요. 꼼꼼하게 아이들 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프린터에는 그 경희대 합격한 학생 아마 이야기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소정이라고. 제가 이거 사실 수업하다가 제가 정말 MBTI 극티거든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수업하다가 소정이 문자가 왔는데 저 눈물을 장방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소정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윈터 때 저를 만난 학생인데 사실 좀 느렸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약간 느린데 열심히 하는 학생 더 마음에 걸리는 거. 정말 제 수업을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선생님 제가 아이들 10명 끌어올 테니까 수업 제발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깔았는데 아이 한 명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2명 가지고 2년 수업했습니다. 진짜 의리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하기 싫죠. 2명이면 저도 애들 많은 게 좋죠. 근데 정말 소정이 저 의리로 갔어요. 왜냐면 끝까지 안 해보더라고요. 근데 의리로 갔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소정아, 너 솔직히 약간 느리다. 너 잘하면 2학년 1학기 때 빚을 발할 수도 있다. 1학년 동안 점수 올라가자 10점 오를 수도 있다. 괜찮냐? 했어요. 이거 제가 밑밥 까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들 저 잘할 것 같은 애들은 다 말해요. 너 이번에 시험 잘 나오겠다. 이 친구 말했어요. 너 1년 걸릴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66점 나오더라고요. 처음. 좌절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영어 88점 맞기 시작해서 내일이 1등급 꽂고 지금 경희대 합격했습니다. 제가 눈물 날만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 고총고 아이 중에 지웅이랑 시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딱 이 말을 했어요. 야, 니네 좀 느리다. 영어는 좀 느리다. 학습이 느리다.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는 좋아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사람마다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니네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기다려줄 수 있냐? 아, 기다린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학년까지 안 갔죠? 이번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두 분 학생 다 85점 이상 맞았습니다. 30점 이상이 올랐죠.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건 사실 엄청 고난도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성적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자원을 고3 때 투자하면 너무 늦다. 고3 때 시작하면 너무 늦고요. 리스크 관리는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빨리 와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요,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니까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2학년 때 오시면 저랑 1년뿐이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럼 너무 늦어요. 차라리 지금 배우면 아무리 늦는 학생이어도 제가 바로 성과는 못 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게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는 무조건 터진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늦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고요. 보통 학생은요, 아까 지훈이 같은 경우는 제 수업 4주 듣고 바로 70점에서 90점 올라갔어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약간 느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왜 정렬인가? 자, 보시면 내신 경험 있나? 혹시 오늘 약간만 시간 되시면 네이버에 정렬음 한 번만 찾아보시면 제가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어떻게 접근시켰고 뭘 얼마나 잘했는지 진짜 민망할 정도로 제 자랑 많이 했는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성과는 너무 넘치고요. 직접 교재 만드냐? 제가 단언컨대 대치동 포함해서 저만큼 교재에 진심인 사람 없을 거예요. 일단 교재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뭔가 약간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젊은 남자쌤은 교재에 뭔가 대충 프린터 줄 것 같고 관리 대충 할 것 같고 저는 그 소리 듣기 되게 싫거든요. 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교재에 진심이니까 교재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들 저 되게 바쁘니까 이 학교 저 학교 다 가르칠 것 같죠? 저 학교 딱 고총고랑 장기고 하나 가르칩니다. 장기고는 게다가 1학년뿐이 안 가르쳐요. 장기고도 원래 1학년, 2학년 다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고총고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그다음에 한 학년 늘린 겁니다. 저는 학교 늘릴 때 정말 보수적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먼저 내 새끼부터 챙기는 게 먼저잖아요. 먼저 우리 고총고 아이들 정말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학교 더 받는 거지. 당연히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어머니들 저 정말 바쁠 때는 학교 12개 맡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좀 진짜 고총고 잘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보시면 저 아마 고총고랑 장기고 딱 2개 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럼 이 네 가지 쭉 보시면 이제 누구를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시면 이것만은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제 수업은 안 들어도 되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알바 형태로 뛰고 있는 곳 아니면 너무 젊어서 경험이 없는 곳 우리 아이 생체 실험할 필요 없잖아요. 왜 누군가의 경험치를 쌓아줘야 돼요? 이미 검증받은 사람한테 듣는 게 가장 확실한 길 아닐까 싶습니다. 좀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실 겁니다. 자, 좀 시간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그게 관리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관리라는 게 되게 개념이 포괄적인데 혹시 관리가 뭔가요? 혹시 말해주실 분이 계시나요? 관리가 뭐죠? 이번에 관리가 뭔지 알아야 서로 좀 뭔가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뭐예요? 숙제, 검사 잘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관리라는 게 아이들 공부 잘하는지 체크하는 게 관리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 저한테 나중에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단어 하루에 몇 개 외워요? 어머니, 저 단어 하루에 몇 개 외우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고총고 1학년은 한 번 올 때마다 단어 400개씩 외웁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아이들 단어 30개를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아이들이랑 허니문 기간이 있어야죠. 오자마자 400개 해 하면 아이들 다 도망가요. 아이들이랑 친해도 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주고 제 능력도 보여주고 아이들을 빌드업 시키잖아요. 400개 단어 시험 20분 만에 테스트 다 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객관식 서술형 섞어서 보면 돼요. 근데 400개를 한 번에 보기까지 제일 처음에 30개로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게 관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은 정말 늦어요. 2시간을 줘도 단어 40개도 못 외우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단어 300개 외우라고 하면 그거 아동학대입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단어 30개 외우는데 2시간 걸린 학생 있잖아요. 10개 외우면 하이파이브예요. 나도 잘했다. 내 이름 15개 외우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전교권 다투는 아이들은요 단어 500개씩 외우고요. 실제로 외워요. 그런 게 저는 관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숙제를 내주고 똑같이 검사해서 오답을 남긴다? 아이들 물어요. 우리 아동학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말하는 관리는요, 아이들마다 세심하게 개별 특성을 판단을 해서 다른 숙제를 내주고 다른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어느 순간 성적이 쫙쫙 오를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중에 제 팬 세훈이가 있는데, 세훈이 나중에 돌려나 모르겠네. 세훈이가 그 말 하더라고요. 다른 학원 다닐 때는 워크북이 이만큼이야, 숙제가 너무 많아, 영어 공부가 안 끝났대요. 근데 여름쌤은 공부시키는 양이 절반인데 성적은 자기가 처음으로 97점 맞았다고. 그냥 저희 학원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대체 상상 학원 선생님들 자체가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근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 평가하는 걸 보면요, 수준 자체가 다르다, 그런 평가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하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아이들 묶어두고 아이들 공부 많이 시켜요. 저는 그거 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결론은 성적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진짜 성적 올려준 학원 찾으셨다면 대치 상상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